2차 전지 투자 정보는 반드시 가려드려야 한다. 성장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변수 또한 굉장히 많아요. 성장성이 좋다고 투자했더니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했고 SK온도 물적 분할을 준비 중이고 삼성 SDI는 물적 분할 안 한다고 투자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목표 주가가 반토막 나고, 특히 소재주들은 심루타 종목도 있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는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내가 고점에 물리는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섹터,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전문가로 3프로TV에도 출연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이한나님이 계신데,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등 소재주부터 LG화학, LG엔솔 등 셋업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예요. 2차 전지로 돈 벌고 싶으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이분말 들으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가장 논란이 많았던 LG화학을 예로 들면 이분이 목표 주가 93만 9천 원을 21년 8월 24일에 제시했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한 달 만인 9월 27일에 똑같은 목표가로 리포트를 냅니다. 그리고 다음 달 바로 폭락을 시작해서 목표 주가는 93만 9천 원짜리가 43만 7천 원까지 내려가요. 이한나님 말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물리게 된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점을 찍고 얼마 뒤 4월 28일에 리포트를 다시 쓰는데 목표 주가가 54만 3천 원으로 바뀝니다. 93만 9천 원짜리 목표 주가도 매수 의견, 54만 3천 원짜리 목표 주가도 매수 의견. 좀 이상하죠? 이번에도 뭐가 급했는지 한 달도 안 된 5월 11일에 같은 54만 3천 원으로 리포트를 또 씁니다. 그리고 주가는 목표 주가를 바로 넘어버리고 한 달 뒤에 이한나님이 리포트를 또 써요. 목표 주가는 66만 2천 원. 미스리딩인지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죠. 확실한 거는 이분의 분석을 믿은 투자자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목표 주가라는 게 미래를 예상하는 건데 이분의 목표 주가는 완전히 거꾸로만 가고 틀린 후에는 주가를 쫓아가는 후행을 합니다. 오른다고 했을 땐 반토막 나고 목표 주가 넘어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바로 12만 원 높여서 목표 주가 또 내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비단 이한나님뿐만 아니라 LG화학 물적 분할의 기로에서 방향을 제시한 증권사 소속 전문가님들은 다 틀린 겁니다. 수많은 리포트가 투자자들을 미스리딩했고, 그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이 대기업의 지시에 반기를 들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린이들은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일단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나님의 21년, 22년 리포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지수가 폭락하는 분위기도 전혀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1월 달에 폭락한 건 다른 이유였죠. 단발성 악재는 그대로 다 만회를 했습니다. 양극재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이 1위인데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2차 전지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총 4가지로 구성이 되고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사업 모델이 심플하게 2차 전지용 양극재 끝! 소재별로 5가지 양극재를 제조하고 있고 가장 수요가 높은 2가지는 바로 NCA와 NCM입니다.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의 약자죠. 이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이 가장 탁월한 부분은 8:1:1 비율의 하이 니켈 기술력입니다. 80% 이상이 니켈로 구성된 전지죠. 여기서 NCA 하이니켈은 전동 공구 등에 들어가는 양극재고 NCM 하이니켈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죠. 또한 신규 사업으로 전고체 배터리와 차세대 양극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참고로 전고체 배터리의 시대가 와도 양극재 시장엔 큰 변화가 없고 음극재 분야에 더 큰 변화가 온다고 하는데 기존의 흑연계 음극재 대신 리튬 메탈 음극재 사용이 예상된다 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원가의 40%가 양극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기차의 미래 성장성과도 비례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도 안 받았습니다. 2차 전지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각 소재마다 제조하는 회사가 달라요. 그 중에서 양극재는 원래 에코프로 BM과
LNF의 양강 체제였고 에코프로비엠은 SK 이노베이션 서플라이 체인, LNF는 LG 엔솔 서플라이 체인이죠. 여담이지만 LNF는 이름은 다르지만 LG에 종속된 회사로 봐야 되는데 LNF의 실질 오너 허재홍 님이 LG그룹 창업주인 허만정 선생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LG그룹 계열로 보는 게 맞고, 실제로 LG 엔솔이 처음부터 LNF의 양극재 납품을 받았고 LNF 매출의 80% 이상이 LG화학에서 나옵니다. 포인트는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라이벌 구도와 평행선을 달린다는 거죠. 반도체 장비에서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의 관계랑 비슷한 거죠. 이 라이벌 영상은 또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LG 엔솔의 음극재를 납품하던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사업까지 뛰어듭니다. LG 엔솔의 니즈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LG 화학도 물적 분할한 이후에 양극재 사업에 뛰어들죠. 그래서 현재 LG 엔솔의 밸류체인을 보면 양극재 쪽은 기존의 LNF에 LG 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이 추가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LNF도 LG에 머물지 않고 LG라는 둥지를 떠나서 SK이노베이션과도 계약을 맺습니다. 홀로 설 길을 모색하는 거죠. 물론 하이니켈 고급형은 아니고 NCM523 모델, 니켈 5, 코발트 2, 망간 3 구성의 중저가급 모델이죠. 지난 1년간 EPS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나눠져 있음에도 에코프로가 독보적으로 성장을 했고 LNF가 그 다음이니까 양극재의 미래는 정말 밝다. 그러나 주가 또한 많이 올랐다. 양극재 소재 기업 4대 천왕 PER을 보면 에코프로 BM이 103배, LNF가 영업이익 적자, LG화학이 14배, 포스코 케미칼이 75배.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업종 내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세 종목 LNF,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을 비교해보면 이 종목이 제일 싸 보이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싸 보이고 미래 계획도 나름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사에 도움도 있을 것 같은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확장폭이 포스코 케미칼과 LG화학이 큰 건 사실이나, 여기서 LG화학을 포함시키기 좀 그런 게 LG화학의 영업이익이 석유화학에서 4조, 첨단 소재에서 2,950억이기 때문에 첨단 소재 중에서도 배터리 소재의 비중은 미미한 상황이고, 양극재 투자 재료로서 현재 PER 14배는 의미가 없죠. 다만 2026년부터는 다를 것이다. 석유화학의 2배인 8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게 바로 LG화학의 투자 포인트죠. 2차 전지의 우려 포인트도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성장성 둔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공급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 혹은 늦으면 23년까지 칩 공급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려 포인트는 LFP 배터리의 제조명으로 한국 중심의 삼원계 생태계 위축 가능성. 삼원계란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LFP 배터리는 중국이 밀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중국에서만 쓰고 있고 테슬라, 폭스바겐, 애플 등에서 중국향 저가 모델에는 LFP 배터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3원계, 즉 NCM 배터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가 시장을 차지할 것인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